이번 시간에는요, 다이알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알로그는요, 개발자가 필요할 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다이알로그가 나타나 있을 때는요, 주번에 뷰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이알로그를 없애야지만 뷰를 누를 수 있게 되고요. 메시지의 전달이나 어떠한 것을 입력받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본 다이얼로그인데요. 자, 이렇게 뜨고요. 자, 기본 다이얼로그는 총 3개의 버튼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 가능하고, 그리고 제목, 본문 내용, 그리고 최대 버튼 3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얘는 다이얼로그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nclude 코트니 서포트 체크된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자, 표시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비티 한 다음 main.xml 가주시고요.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비는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설정을 했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텍스트에 텍스트뷰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뷰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acompat.large로 맞추겠습니다. acompat.large로 맞추고요. 자, 이제 다이얼로그 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버튼을 하나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는 기본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텍스트는 기본 다이얼로그라고 했습니다. 기본 다이얼로그. 자, 여러분들이 코드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주시고 코드로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main activity.kt 가도록 하겠고요.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자, 비유해 주시고요. 자, 다이얼로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럿 다이얼로그 빌더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 빌더는요. 자, 얼럿 다이얼로그. 자, 보시면은 인포트가 2개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서포트 있는 거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이 버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서포트 라이브러리 혹은 앱 컴팻 라이브러리 이렇게 2가지가 됩니다. 서포트가 있죠. 서포트 골라주시고요. 자, 점 빌더는 자, 디스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타이틀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set 타이틀 주시고 여기는 기본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et 메시지 여기는 본문 부분입니다. 다이얼로그의 본문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도 하나 표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build.set 아이콘 그리고 r.minmap에 있는 IC 언더바 런처 쓰겠습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 파일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치 파일을 만들고 있고요. 자, 해주시고, 자, 눌러보시면은, 빌더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builder.show 해주시면은 다이얼로그가 보여집니다. 이 얼럿 다이얼로그 빌더는요,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얼럿은 builder.create 해주시고, 얼럿.show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두 개의 코드가 하나로 합쳐진 게 builder.show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얼럿 다이얼로그 빌더는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고요. 이 빌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세팅을 하고 create 메소드로 출력이 되면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show하게 되면은 보이시게 되는데요. 그냥 builder.show 하시면은 그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아이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나오고 본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릅니다. 근데 이 기본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아무 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걸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다이얼로그는 어떠한 버튼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배치할게요. builder.set positive 버튼. 자, 여기다가 버튼에 표시될 문자열입니다. positive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스너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널감 넣겠습니다. set positive 버튼, set neutral 버튼. 얘는 neutral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널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uilder.set 네거티브 버튼. 네거티브 해주시고요. 널감 넣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누르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OS 버전에 따라서 버튼이 표시되는 위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뭔가 동작하게 만들 텐데요. 이 버튼의 마지막 매개 변수에 리스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 실행해 주시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자,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소 버튼 것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소 버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이렇게 취소 버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그냥 이제 리스너 세팅을 안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버튼 눌렀을 때 뭔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이 사라지겠다라고 하시겠다면요. 여기다가 리스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버튼 이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스너라고 해주시고요. 자, on 클릭 리스너입니다. 근데 android.view.view는 버튼의 리스너고요. 여기 보시면 android.content.dialog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걸 골라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얘는 여기다가 익명 중첩 클래스니까 오브젝트 붙여주시고요. 여기에는 onClick 메소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이게 어떠한 버튼을 눌렀는지 구분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when
P1은요. 먼저 포지티브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버튼 포지티브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포지티브. 즉, 이 포지티브 버튼, 이 set positive에 좀 세팅한 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P1에 이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뷰점 텍스트는 기본 다이얼로그 치고 포지티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뉴트럴 보시고요. 자, 텍스트 뷰 텍스트는요. 자, 기본 다이얼로그 얘는 뉴트럴 해주시고요.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네거티브 기본 다이얼로그 얘는 네거티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너를 버튼에다가 세팅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포지티브 버튼 누르면은 P1에 버튼 포지티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뉴트럴 버튼 누르면은 P1,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버튼 뉴트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을 하고요. 네거티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버튼 네거티브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널 대신에 자, 리스너 여기도 리스너 세팅해주고 여기도 리스너 세팅해주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고요. 자, 뉴트럴 그 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눌러주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 다이얼로그에 붙이는 모든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세팅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세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버튼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가 사라지는 거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취소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스너를 세팅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난 뭔가 동작을 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얼로그를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 다이얼로그 만든 거랑 똑같이 하시면서 뷰를 설정해 주시면 다이얼로그에 표시되는 모양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자를 두 개를 받는 뷰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 모양을 만들게요. 자,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클릭 위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 얘는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OK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를 두 개 붙이겠습니다. 근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자, 이 부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전체 속성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 올에다가요. 약간 여백을 주기 위해서 얘는 한 10 정도 주도록 할까요? 10 정도? 네,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DP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이제 단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DP 해주시고요. 첫 번째 에디트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를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두 번째 에디트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자, 이렇게 해서 뷰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다이얼로그의 뷰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코틀린 파일 가주시고요. 일단 액티비티 언더 메인.xml 가주시고요. 버튼을 배치하겠습니다. 이 버튼 두 번째 버튼에는 텍스트를 자, 커스텀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커스텀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kt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버튼 2 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거의 흡사하고요. 메시지 대신에 뷰 객체를 세팅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 빌더는요, alert dialog.builder 디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uilder.setTitle 얘는 custom dialog라고 하겠습니다. builder.setIcon r.minbat.rc_launcher. 자, 우리는 이제 빌더에다가 set 메시지 해가지고 문제를 세팅을 했죠. 이번에는 뷰를 만들어서 뷰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통해서 아까 만든 XML을 가지고 뷰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inflate 해주시고요. .inflate r.layout. dialog 해주시고요. 얘는 두 번째는 널값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uilder.set 그래서 뷰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버튼 두 개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builder.set positive 버튼. 확인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리스너 일단 넣겠습니다. builder.set negative 버튼. 얘는 취소. 그리고 일단은 리스너는 널값 넣겠습니다. 그리고 builder.show.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두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제 리스너를 통해서 이 문자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네거티브는 그냥 취소니까 리스너 세팅 안 할 겁니다. 자, 확인 버튼에만 세팅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가지고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리스너 해주시고요. 자, 오브젝트 onClick listener. 자, 이거 android.content.dialog 인터페이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onClick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 버튼에만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인 p1을 가지고 분개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이얼로그에 있는 에디트 텍스트를 추출해서 거기서 입력한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먼저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리스너를 포지티브 버튼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때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자가 누른 버튼을 가지고 있는 다이얼로그 객체가 1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현변환해가지고 얼럿 다이얼로그로 받으시면 됩니다. 얼럿 해주시고요. 자, P0 as 얼럿 다이얼로그 하시면은 얼럿 다이얼로그 객체 타입으로 현변화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에디트 텍스트 두 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에디트 1, 에디트 텍스트 누르게 해주시고요. 자, alert.find view by id. 자, dialog.xml 가주시고요. 이 id는 에디트 텍스트, 얘는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저랑 id가 다르면 여러분들 걸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id.edit text. java edit2 edit text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네릭도 넣어줄게요. 자, 해주시고요. 자, alert.find view by id.
r.id.edit 텍스트 2번 되시겠고요. 이제 입력한 문자를 가지고 와서 텍스트 뷰에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텍스트는요. 텍스트 1 텍스트 1 에디트죠. 에디트입니다. 에디트 1 에디트 1 텍스트 물음표도 찍어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 append 에디트 2 물음표 텍스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리스너를요, 요 확인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자, 현재 적당히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출력이 안 되네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슬래시 엔터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했고요. 눌러주시고, 이제 적당한 문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도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데이트 피커입니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이얼로그인데요. 안드로이드에는 날짜와 시간 선택할 수 있는 뷰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화면에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이용해 주시면은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위해서 날짜와 시간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버튼 하나를 붙이도록 하겠고요. 이 버튼은 텍스트를 얘는 날짜 선택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날짜 선택 다이얼로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겠습니다. 자, 버튼 3점 set on click listener. 자,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쓰시면 되시는데요. 이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는 이 다이얼로그가 처음 딱 모여졌을 때 표시할 시간값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시간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현재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렌더 객체를 통해서 현재 시간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칼렌더는요. 자, 칼렌더 자바.util 겁니다. 자바.util 패키지에 있는 칼렌더 골라주시고요. 자, get instance 주시고요. 자, 현재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이어는 자, calendar.get에 자, calendar.이어 주시고요. month는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calendar.month day는요. calendar.get calendar.day of month 이게 monday가 아니고요. mont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날짜에 년, 월, 일을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데이트 피커 리스너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on date set listener라는 리스너를 이용을 합니다. 먼저 리스너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리스너는 자, 오브젝트 자,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on date listener 그리고 얘는 on date set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세 개의 정수값 있죠? 이게 년, 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월은 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력하실 때는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텍스트 뷰점 텍스트는요. 자, P1 년 P2 월 P3 일 해주시면 되는데요. 월은 더하기 1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커는요. 자,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 해주시고 디스 넣어주시고요. 자, 리스너 세팅 해주시고 연, 월, 일 그리고 picker.show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실행 파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날짜를 골라주시고 OK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타임 피커입니다. 다이얼로그 통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액티비티 한다 main.xml 가주시고요. 버튼 하나를 배치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시간 선택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간 선택 다이얼로그라고 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4. set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피커 다이얼로그처럼 타임 피커 다이얼로그도 다이얼로그를 만들 때 현재 시간을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현재 시간이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나타날 때의 시간을 표시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이것도 현재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렌다는요. 자, calendar.get instance 주시고요. hour는 자, calendar.get의 calendar.hour 자, minute는요. 자, calendar.get calendar.minute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리스너를요. on time set 리스너를 씁니다. 리스너 해주시고요. object on time set 리스너입니다. 자, 얘는 on time set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정수값이 있죠? 얘가 시간, 얘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점 텍스트는 자, P1C, P1, P2 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타임 피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커는요. 타임 피커 다이얼로그 해주시고 디스 넣어주시고 리스너 그리고 나타날 때 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불리한 변수를 하나를 받겠습니다. 자, 이 펄스 값을 넣어주시면은 12시간제로 나오고요. 트루 값을 넣어주시면 24시간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cut.show 해주시면은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요. 자,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간 선택 다이얼로그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고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전, 오후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만약에 false가 아니라 true로 세팅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24시간제 24시간제로 고를 수 있도록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입니다. 작업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코드로 띄울 수 있고 코드로만 없앨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조작에 의해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요. 안드로이드 8.0 이상부터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버튼을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얘는 자, 상태 다이얼로그라고 할게요. 자, 텍스트를 상태 다이얼로그라고 했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한다 main.xml 띄워주시고요. 메인 액티비티로 갈게요.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위로 쭉 올릴게요. 올려주시고, 저 위에다가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객체 주소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를 선언하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미리 선언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제거 처리를 해보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야하트 그어져 있죠? 이게 deprecated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progress dialog is deprecated 라고 되어져 있죠. 안드로이드 8.0부터는 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이 그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사용하시면 잘 되기는 합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서 PRO는요. 자, progress dialog.show this 넣어주시고 얘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PRO.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걸 쓰시면 바로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조작을 해가지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코드로 없앨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언로 다이얼로그인데요. 이거 백 버튼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이건 강제 종료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없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작업이 끝나면 없어져야겠죠? 근데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스레드 배울 때 배우실 핸들러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핸들러는요. 자, 핸들러. 이렇게 주시고요. 자, 핸들러 보시면은 안드로이드.os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os 걸로 골라주세요. 자, 해주시고요. 자, 스레드는요. 오브젝트 런어블. 자, 런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주시고요. 자, PRO.cancel 메서드로 줄여주면은 다이얼로그가 없어집니다. 자, handler.post delayed.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5,000 주겠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코드냐면은요. 5,000은 5,000ms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가 1ms이기 때문에 5,000 넣어주면 5초가 됩니다. 5초 후에 얘가 가지고 있는 런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5초 후에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프로그레스 다이어로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고 이런 뜨고요. 5초 후에 런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다이어로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나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도구입니다. 자, 얼럿 다이얼로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